이재명 대통령이 계속 국정 수행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리얼미터 결과를 보면 긍정평가가 40.2%, 그러니까 취임 이후로 또다시 최저치를 기록을 했는데요. 이게 6주 연속 하락세이고 부정평가가 56.9%로 이제 점점 뭐 60%대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는 실제로 60%를 지금 넘긴 걸로 확인이 됐는데 또 흥미로운 점은 민주당의 최대 지지 기반인 이제 호남권에서도 쭉 빠지고 있어요. 우선 김주혁 최고 이 지지율 어떻게 보고 계신지부터 좀 평가 부탁드립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할 때도 한 2주 전부터 네. 그리고 이제 당대표 김민석 당대표가 뽑힐 때 김민석 씨가 했던 얘기가 자기가 당대표 되면 대통령 지지율하고 당 지지율이 예. 최소한 10% 올라갈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잖아요. 그랬죠. 예. 그때 얘기를 하면서 그럴 수가 없다. 누가 되든 떨어진다.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네. 왜냐면 이게 구조적인 거거든요. 이게 무슨 뭐 김민석 아니라 김민석 할아버지, 뭐 정청래 아니라 정청래 할아버지가 된다 하더라도 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말씀드린 대로 집권을 하고 난 다음에 1년 동안에 어떻게 틀을 짜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재명 정부가 1년 동안 틀 짜는 걸 보면 네. 그 엉망진창이잖아요. 근데 부동산 정책은 저 2025년에 11호 정책, 그 11호 부동산 정책 냈잖아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대로 가면 큰일 납니다라고 했는데 그냥 밀어붙였어요. 예. 그래 놓고 이제 올해 들어서 그 감당이 안 되니까 갑작스럽게 세금 폭탄을 때리기 시작하면서 세금으로 가겠다라고 이렇게 밀어붙였다가 예. 그것도 잘 안 되니까 그럼 닥치고 공급이다 그래서 닥공.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게 왔다 갔다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 피해는 고스란히 그 집주인들과 세입자들이 그러니까 모든 국민들이 그냥 받고 있는 거예요.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죠. 주식 올라가면 안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 근데 이 주식이 정상적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갑작스럽게 무슨 좀 널뛰기 하듯이 뭐 투기 시장처럼 막 폭증했다 폭락했다 뭐 이런 일들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서 그 레버리지 ETF인가라는 걸 만들어 놔서 이거는 레버리지 ETF는 폭락폭이 크면 클수록 망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물론 이제 올라가는 사람은 올라가지만 거꾸로 베팅한 사람들은 다 망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뭐 거의 투기 시장 비슷하게 돼버렸고 네. 물가는 뭐 장바구니 물가는 사실 시장 가기가 무서운 그런 수준이 돼버렸고 치안 문제는 또 지금 어떻습니까? 좀 이따 우리가 장밀한 얘기도 하겠지만 네. 뭐 여기저기서 무슨 막 터져나오고 있어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무슨 자기들끼리 무슨 잔치판을 벌이는지 뭐 우리가 악마 검찰을 다 작살냈다 그러면서 공소 취소 이제 뭐 형사법 개정했다 보안수사권 뭐 그런 거 필요 없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으니 아니 이게 도대체 예. 그 뭘로 올라가냐고요. 1년 동안 그렇게 해놓고서 이제 2년 차 들어와서 그 바탕하에서 뭐가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1년 내내 엉뚱한 짓 하고 앉아 있었는데 네. 그게 1년 지난 다음에 지지도가 올라갈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건 구조적인 것이다. 그리고 현재 그 이재명 대통령이 마음을 진짜 비우고 진짜 내가 내 문제가 아니라 나의 어떤 끝난 다음에 그 내 사법 처리 문제가 아니라 정말 국가를 위해서 내가 헌신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지 않는 한은 저는 올라가기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사실 이게 말씀해주신 것처럼 부동산, 뭐 사법부, 그다음에 치안 문제도 있고 지난주에 이어져 돌렸을 때는 그 한미 연합훈련이 또 축소되면서 안보 문제가 같이 좀 얽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좀 이 지지율 하락세는 평론가님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아니 뭐 세상 삐딱한 우리 김주혁 최고가 잘 설명해 주셨고요. 예. 예, 자기는 나보다 더 삐딱하면서 뭐. 말씀 안 한 거를 제가 네. 중점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네. 이제 전당대회 기간에 특히 ARS 조사는 그 전당대회가 열리는 지지층들이 응답을 많이 해요. 예. 그러면 전당대회가 끝났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율이 6%포인트가 빠졌어요. 지난주에 47.9, 이번에 41.9. 그러면 이제 전당대회 결과에 뭐 실망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엔 응답률 자체가 낮아졌다. 아. 상대적으로 민주당이 우호적이고 예. 대통령한테 우호적인 사람들이 덜 응답하고 이제 일상으로 돌아간 거죠. 쉽게 얘기를 하면. 왜냐하면 민주당 지지율이 한 4주 연속 올랐어요. 계속. 네. 3, 4주 연속 올랐다가 지금 빠졌으면은 물론 이제 그 어느 정도 그런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이제 반영이 됐다고 보고 네. 그러니까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이 어쨌든 지금 40% 정확하게 40.3인가요? 예. 40.2. 40.2. 네. 그러니까 앞자리 3자가 이제 보이는 거예요, 사실. 그러네요. 예, 앞자리 3자가
몇 개 그 천지일보나 이런 데서 찍은 거는 있는데 지금까지 주요 여론조사에서는 앞자리 3자리 찍은 게 없거든요. 예. 그 여론조사 꽃에서도 지난주에 40% 정도 나왔어요. 비슷하게 나왔어요. 이 리얼미터랑. 네. 비슷하게 나왔어요. 예, 예. 그래서 아직 3자를 찍은 게 없는데 이제 3자를 찍으면은 이게 또 다른 차원이 벌어질 거다. 네. 예, 약간 이제 정부 여당에서도 많이 긴장을 할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컨벤션 효과는 크게 없었다고 보는데 네. 내부 지지층을 좀 추스리면은 다시 약간은 반등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악재들이 너무 많은 거는 사실이다. 예. 어수선하다. 저는 나라가 너무 어수선한데 정치한 중관여층 되는 제 지인을 최근에 만났는데 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중관여층이. 고관여층은 아니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모든 정치 사안이 지금 뭐가 벌어지고 있고 그런 건 아니지만은 뉴스는 다 보고 있고 뭐 이런 사람이 이제 얘기를 했는데 여성분인데 윤석열 정권 같대 약간 지금. 윤석열 정권 때도 나라가 너무 어수선해가지고 그렇죠. 맨날 거부권 쓰고 뭐 탄핵하고 뭐 서로 싸우고 막 맨날 뭐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뭐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뭐 아무 일도 안 벌어지고 막 그 어수선함이 예. 이재명 정부에도 계속 이어지는 것 같다. 너무 좀 정신이 없다. 좀 안정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너무 많아요 뭐가. 이거 시사평론가도 너무 힘들어. 이거 다 쫓아가기 온 사방에 지뢰밭이라서. 맞습니다, 진짜. 생각해보니까 윤석열 정권 때는 한 지지율이 뭐 30% 이렇게까지 하락했던 때가 집권 이후 어느 정도였을까요? 6개월에 안 걸렸어요. 얼마 안 걸렸어요. 6년도 안 걸렸나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은 시작부터 높지 않았어요. 일단은 그렇죠. 시작부터 높지 않았는데 예. 정확하게 30%대가 무너진 게 아마 7월인가 8월인가 그랬어요. 그때 미국 갔다 와서. 미국 갔다 와가지고 예. 네, 태도 논란이 좀 있어서 그리고 이제 이준석 쳐내고 하면서 지지연합이 해체되면서 회복이 안 됐어요 그때. 처음에 50% 넘은 게 집권 초기에 잠깐 그랬죠. 53인가 뭐 한 번 나오고 그다음에 계속 그다음 다 40대였다가 네. 다시 30대로 떨어졌다가 막판에는 이제 총선 끝나고 20%대로 떨어지고. 바이든 날리면 때 24%인가 뭐 이렇게 나왔다가 잠깐 다시 올랐다가 이제 계속 그랬죠. 예. 아니 윤석열의 최대 피해자 있잖아 여기. 아니 그때 뭐 총선 때 저희가 뭐 거의 폭망했잖아요 그때 100열석인가 했잖아요. 네, 근데 네. 그때 뭐 다 피해자였죠.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래도 우리가 150석 뭐 160석 이런 얘기까지 있었는데 예. 그래도 민주당이 이제 이른바 그 비명 행사 그래서 그 공천 막 칼로 휘두르고 그러면서 네. 근데 저희가 뭐 더 못했으니까 그러면서 엉망진창이 돼서 모든 구호가 정권 심판이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고향 지역도 보면 각 지역마다 저는 지역별 공약을 다 붙였거든요. 이거 해야 됩니다. 저거 해야 됩니다. 했는데 예.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고향 전 가불병정 4개 지역이 다 똑같은 현수막 걸었어요. 정권 심판, 윤석열 정권 심판. 예. 근데 그 구호 하나가 그냥 다 쓸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뭐 많이 망했죠 그때. 지금 이재명 정부를 특히 보면 이게 부동산 여파도 있지만 서울 민심이 정말 심상치가 않은데 지금 저희가 또 오세훈 서울시장이 그 재판이 걸려 있기 때문에 보궐선거 얘기가 조금씩 계속 스멀스멀 얘기가 나오는데 민주당 내부에서도 한 의원이 지금대로라면 선거가 만약에 뭐 4월에 열리는 것도 사실상 가능성이 쉽진 않지만 열린다 하더라도 쉽지 않고 그리고 이게 민주당이 만든 이 4심제를 활용을 해서 선거가 더 늦게 열린다 한다면 그때는 총선을 바로 앞두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서도 패배하면 총선까지도 쉽지 않다. 이런 좀 전망을 우려를 내더라고요. 지금 서울 이 민심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네. 예.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뭐 솔직히 예. 지금 이 상황에서 뭐 이게 민주당이 어려울 거로 저도 예상은 해요. 예. 뒤로 갈수록. 그런데 이제 비근한 예가 그거예요. 이 타임라인이 스케줄이 사실은 문재인 정부랑 굉장히 비슷해요. 탄핵으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2017년에 당선되고 2018년에 지방선거 치르고 2020년에 총선 치렀잖아요. 예. 2025년, 2026년, 2028년 똑같아요. 완전 똑같아요. 그러니까 타임라인이.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딱 임기 절반이에요. 정확하게 절반. 절반 이제 딱 그러니까 넘어갈 때 이제 넘어갈 때 그때인데 생각해 보면은 그때도 조국 사태 벌어지고 막 이렇게 나라가 뭐 되게 어수선하고 민주당의 패배 가능성이 높다. 그때 황교안 대표가
뭐 통합만 하면 이긴다 그래서 자유한국당하고 뭐 다 합쳐가지고 이제 미래통합당 만들었잖아요. 네. 근데 결국은 참패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랬죠. 그 즈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때 코로나 터지고 네. 재난지원금 반대하고 뭐 이런 등등등의 일들이 막 일련의 일들이 벌어지고 아스팔트 보수하고 절연하지 못하고 막 이런 게 있으면서 네. 근데 결국은 이제 그 자유한국당 심판론, 보수 심판론이 다시 일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이제 섣불리 예측할 필요는 없고요. 예. 다만 쉽지 않은 선거가 될 거다. 그거는 뭐 저도 예상하는 바입니다. 네. 김준호 최고는 좀 만약에 서울시장 보궐 열린다면 그 전망은 현재로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저는 이제 민주당이 사실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네. 보수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으로 사실 보수는 한번 망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현직 대통령이 군대를 동원해서 비상계엄을 했다는 건 뭐냐면 내가 정상적으로는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라고 포기 선언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예. 그게 안 되니까 그냥 물론 야당이 그때 뭐 30번이나 탄핵을 하고 뭐 난리를 쳤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라 망하지 않거든요. 계속 우리도 비판하고 있었고 뭐 그 헌법재판소에서 그렇다고 해서 그걸 받아들여 준 적도 없어요. 예. 장관들 전부 다 기각됐잖아요. 그런데 비상계엄을 해서 보수가 한번 망했어. 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장동혁 체제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 여진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이게 거의 무너진 상태에서 이제 보수가 다시 딛고 일어서야 되는 그런 과제를 앞두고 있는 거고 저는 진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예. 민주당이 그러니까 1980년대 운동권 세력들이 이제 그 90년대 들어오면서 정치권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잖아요. 네. 그리고 이게 민주당도 보면 김대중 대통령 그다음에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까지 벌써 4명이나 되는 대통령을 배출을 했어요. 네. 그런데 뭐 김대중이나 노무현 대통령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사실 문재인 대통령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거의 해방 이후 거의 최악의 대통령에 가깝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고 예. 그다음에 지금 이재명 대통령도 보면 지금 저 초반기에 하는 거 보니까 아 별로 이렇게 크게 다르지가 않구나. 그리고 본인이 결정적으로 아킬레스건이 있잖아요. 본인의 그 사법 문제가 걸려 있어서 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구나. 그런 가운데 그 내부의 내부 갈등은 점점 커지고 있고. 네.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앞으로 이제 첩첩산중일 거라고 봅니다. 물론 이제 우리 그 국민의힘에서 장동혁 대표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국민적 지지를 못 받고 있는 건 분명하죠. 예. 그렇지만 민주당도 결코 그렇게 녹록한 집권을 만들어가기는 어렵고 그래서 만약에 이런 상태가 된다면 서울시장이 뭐 만약에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대법원에서까지 확정 판결이 된다면 근데 그러면 진짜 헌법소원 내겠죠 뭐. 그래갖고 4심제니까 민주당이 만들어 놓은 거니까 그렇죠. 예. 그거 최대한 가겠죠. 그래서 뭐 언제 선거를 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자칫하면은 그때 만약에 총선 때 같이 하게 된다. 네. 뭐 이러면은 진짜로 뭐 큰 이변이 생길 수도 있겠다.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어쨌든 민주당이 좋은 점수를 받기는 쉽지 않겠다라고 봅니다.